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최근에 제가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동안 수익이 났는지 쭉 세다 보니까 어제까지 8일 연속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서 생각이 든게 그런 거 있죠. 왜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보면 몇 연승 이래가지고 연승 기록 깨는 거.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어, 수익을 며칠까지 손실 없이 중간에 수익을 며칠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그 미션을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익이 난다면 지금 9일 연속입니다. 9일 연속 계속 수익이 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수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연승을 좀 길게 하게 되면 지수가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나름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실제로 수익 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1월 3일인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9죠. 9, 8, 7, 6, 5, 4, 3, 2, 1. 이날 밀릴 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지수가 급락할 때도 수익이 났었고요. 반등할 때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엘컴텍이라든가 뭐 빅텍 이런 쪽에 인버스 관점의 종목들을 잡아서 수익을 올렸고요. 그다음 반등할 때는 이제 주로 대선 테마주 쪽에 써니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가 9일이고요.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저도 한번 최고 기록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한 1년 하고 한 2달 정도 더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손실이 없이 계속 수익 나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출발해 봤습니다. 만약 내일 손실이 발생된다면 이제 연승 행진이 끝났으니까 이 미션은 끝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게 며칠 동안 계속 수익을 올리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8만원 수익이었고요. 합쳐서 1237만원이 됐습니다. 1000만원 투자해서 1237만원 잔고고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이제 961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름 좀 이제 거의 한 1000만원에 육박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제가 매매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전문가 방송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시황 분석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영상으로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제가 매매할 때 봤던 것들을 중심으로 대응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보면요, 혼조세였습니다. 다우 강보합, 나스닥 약보합, 독일 증시의 보합권 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였느냐면, 미증시의 키워드가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 감축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협상이 지금 서명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중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갔는데요. 서명하고 나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해 놓은 부분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감축하라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1단계가 아니고 이제 2단계 또 무역 협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관세를 감축시켜 버리면 중국이 말을 잘 안 듣겠죠. 그래서 관세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2차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어떤 좀 염려스러운, 그러니까 미중 간의 추가 무역 협상에 약간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으로 해서 약간의 조정, 뭐 많이도 아니고 약간의 조정 정도를 보였습니다. 1단계 합의 볼 때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뭐 몇 조든가요? 2조 얼마 정도인가 수입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제
어젯밤 말고 그 전날 증시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관세 추가 감축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니까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약간 조정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 한 2.5% 정도로 약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증시에 상당한 좀 압박을 주는, 그러니까 어제 밤에 미증시는 보합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개장하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계속 눌러가지고 하락 압력을 받았고 장 막판에 약간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을 대응할 때, 아침에 보통 제가 장 대응할 때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누르거나 횡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제가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고점에 대한 상승한 것에 대한 이익 실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약간 누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횡보 내지는 약간 하락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장에 대응을 하게 됐고요. 횡보 혹은 하락할 때 가장 괜찮다고 보는 테마군은 역시나 대선 테마,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이 아니니까 총선 테마주로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표현하겠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가장 유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치 테마 중심으로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유하고 왔던 넘어온 종목 중에 제가 어제 빅텍하고 스페코 이 두 종목을 혹시나 미증시가 급락할까 싶어서 보유하고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빅텍이 악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 게시판에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요. 전환사채 물량이 83만 주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증시가 급락하고 국내 증시 코스닥이 급락하는 상황이 된다면 인버스 관점으로 혹은 중동의 전쟁 위험 이런 게 생긴다면 그런 호재성 재료로서 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특별한 호재성 없이 그냥 미증시가 횡보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빅텍이 올라갈 힘을 좀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부터 약박권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바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려다 밀리는 이 현상이 나와서 이제 약박권을 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뭔가 좀 안 좋다. 그래서 바로 빅텍을 언제 매도했느냐면요. $3,630원에 3,630원이니까요. 여기서 바로 던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약간 밀어 올리길래 잽싸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부담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것도 지수가 크게 빠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 지수를 항상 참고하면서 하는데요. 장 시작하고 나서 코스닥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인버스 관점인 빅텍은 내려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바로 빅텍을 손해 안 보고 3,630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하고 빅텍이 대장이니까 빅텍이 빠지면 스페코도 빠진다는 개념으로 스페코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텍과 스페코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니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너무 제가 매매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 중에는 써니전자하고 다물멀티미디어, 링네트 가지고 있었는데요. 링네트는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정리한 이유는 오늘 한창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시세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한창이라는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가 오늘 좀 쉬어가는 타임인데 세 개 중에 뭘 줄일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써니전자하고 다물은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동안 시세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건 버리기 좀 아까워서 링네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환경 관련주 쪽에 해서 한창제지하고 국일신동 매수했습니다. 한창제지가 지금 한 200만원어치 가지고 있고요. 국일신동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이 그동안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환경 관련주는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이 삐빙 소리는 그 선물 옵션 마감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소리가 자꾸 나서 그런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안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걸 해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쫙 끌고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경향이 좀 생기는데요.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대장격으로 잘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오늘 남아토건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밀려버리죠. 이건 여기서부터 지금 9,000원짜리가 18,000원이니까 2배 정도 올라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낙연 총리가 기대감으로 해서 지지율 1위니까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들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대한 부담, 이걸로 해서 쉽게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올라가면 여기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서 이제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한창 재지를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 쪽에 뭐 좋은 뉴스는 없지만 그래도 그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이즈음에 좀 오르려고 시도하다가 밀리고 나서 전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제쯤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창 제지하고 국일신동을 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 중에는 써니전자하고 다물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환경 관련주 중에는 한창 제지하고 국일신동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TBC라는 종목이, TBC가 아마 대구 방송국인 것 같아요. 대구 지역이니까 자유한국당 쪽이. 그래서 TBC라는 종목이 가볍게 움직이긴 하는데 대신에 너무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빠질 때도 쭉쭉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제가 조금 손이 느린 편이니까 조금은 둔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자 해서 한창지지하고 국일신동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창입니다. 자, 이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이라는 종목이 자, 여기쯤에서 어떤 그 조짐이 나왔어요. 제가 한창을 처음에 매수한 게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창 매수한 시점이 자, 여기죠. 2,910원에 처음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910원이니까요. 자, 여기쯤이 될 겁니다. 자, 이 한창을 여기서부터 잡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그냥 가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떤 상황이 됐느냐면 이 실수했는 것도 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한창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한창은 금광산 관련주 크루즈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한창이 쫙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남북 경협주 쪽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남북 경협주 대장하면 푸른 기술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푸른 기술을 바로 매수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창은 이미 쭉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얘보다는 푸른 기술이 더 대장이다 생각하고 푸른 기술을 시간대로 맞춰서 딱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식의 경험을 쌓아 놓으시면,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다 끝났는 건 뭐 하려고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을 살려 놓으면 다음에 이런 형태의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실수를 했고 성공을 했는데, 실수했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12시쯤에 한창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 여기서 한창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다,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남북 경협주에 좋은 일이 생겼는갑다 싶어서 12시 10분에 여기죠.
자, 푸른 기술이 덜 올라왔으니까 한창이 올라가서 만약 남북경협주의 호재라면 푸른 기술도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잡았습니다. 17,450원에 잡았어요. 400원인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는 이제 빨리 정보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창 게시판, 네이버 게시판을 제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쪽도 정보가 무슨 변화가 생겼을 때 한창이라는 종목에 네이버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 즈음에 이제 올라온 거래 제목들을 쫙 찾는 겁니다. 쭉 찾아봤는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 그 시간대에 이게 갑자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거 왜 올라가나 그러고 뭐 북한 금강산 관광하느냐 뭐 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추측이 분분하죠. 매수하고는 싶은데 뭔지 모르니까 답답해서 이제 글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북한하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 금강산이 뭐 풀려 내려갖고 이제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여기 나오는 글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금강산 관광 쪽에 어떤 이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뉘앙스로 글이 올라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올라온 글은 이낙연 관련주라고 올라온 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나버려서 제가 캡처를 못 해놨는데 앞쪽에 급등할 때 그 즈음에 그러니까 그게 대충 한 12시 10분쯤이었거든요. 그쯤에 이낙연 대장주 여기 있었네 이런 식으로 이낙연 관련주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북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장주 개념 이렇게 두 가지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글 내용을 읽어보면서 판단해 봤을 때 푸른 기술이 못 올라갔다는 거죠. 12시 10분에 푸른 기술이 올라가야 됩니다. 북한하고의 관계였다면. 근데 못 올라가고 밀리니까 이거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푸른 기술을 바로 손절해버리고 이제 밀렸으니까 이건 답이 없다 싶어서 손절해버리고 그 다음에 한창을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910원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추가로 한창을 매수를 했을 겁니다. 2,910원 매수하고 그 다음에 푸른 기술 정리하고 나서 3,120원 자 여기서 또 추가로 매수하고 여기 있어요. 3,020원에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1차적으로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더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밀리길래 3,020원 여기서 또 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400만원인가 정도를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3,260원 올라가길래 물량을 많이 잡았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480원에 여기 올라갈 때 이쯤 오면 저항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창을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추가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자리가 여기인데요. 여기 줄 딱 꺼놓고 보니까 앞쪽에 매물이 꽉 쌓여 있습니다. 여기도 매물이 쌓여 있죠. 그래서 매물대에 상한가 받치면 내일 갭으로 뜨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큼 매수해 갖고는 못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상한가 부딪히고 나면 밀릴 것 같아서 3,480원에 이 자리에서 일부를 매도를 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밀렸을 때 여기 밀려와서 시간 마감 호가 때 시간의 종가 때 3,365원 여기에서 추가로 여기 팔았던 물량만큼을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쪽으로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서 지금 한창 마지막 매수한 게 3,365원 시간의 종가에서 추가로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창에서 수익이 조금 났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창이라는 종목이 오늘 올라간 부분은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경협주들이 추가로 강하게 따라 올라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이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 몇 프로까지 쫙 따라 올라갔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것은 한창이라는 종목 자체에
이낙연 총리 그 관련주 개념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지금 많이 터졌습니다. 한 4,800만 주 터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익 실현하지 않고 상한가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지금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 중에 서원이라는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대장이었는데, 그리고 그 자사주 매각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또 쫙 또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고, 그 외에 보시면 개인들이 주로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국영 GNM 좀 밀리죠. 그리고 남아산업, 남아토건 마찬가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밀립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종로 출마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총선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 기존 올라가던 대장주들이 대체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원개발도 가지고 있었는데 보합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대장주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남선알미늄이 뜬금없이 막 올라갑니다. 이 남선알미늄은 그 대부분 아시겠지만 원래 이낙연 총리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남선알미늄의 그 이낙연 총리 동생분이 사회 이사인가 뭐 그렇게 부회장인가 그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 연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낙연 총리에서 그 관련주에서 탈락이다 이렇게 해갖고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쭉 돌리고 나서 방향을 돌리고 나서 오늘 뜬금없이 다시 밀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사람들 생각에 그래도 이낙연 총리의 대장주였는데 이러고 이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를 대장으로 거의 상한가로 밀어붙이려고 올라가다가 한창이 새롭게 등장해갖고 강한 매수세로 치고 올라가니까 남선알미늄은 원래 자기가 이쪽 그 이낙연 총리하고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명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조금 밀리는 현상, 이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우선 한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게 제가 주로 봤던 거고요. 그 다음 전쟁 관련주 쪽은 빅텍이 지금 악재성 그게 있어가지고 빅텍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힘을 좀 못 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기관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나름 좀 견조하게 선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계속 그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특별한 악재,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수가 급락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여기서 급락한다기보다는 횡보를 좀 하면서 그 여기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재차 상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란이 지금 그 여객기 격추하고 나서 입지가 상당히 약해져 가지고 그 이란이 도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겨운 그런 상황으로 봐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좀 그 횡보를 하거나 혹은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오늘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창은 지금 상한가 들어갔을 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23, 4%부터 해서 6% 정도 때부터 막 올라가면 상한가 들어가면 상한가 따라잡기 했다가 내일 아침에 갭으로 뜰 때 팔겠다 이렇게 해서 밀고 올라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포진돼 있다면 뚝 떨어져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물려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매물을 벗기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밑으로 빠지기에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요정도 선 3240원 이 정도 선을 지지를 받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올라가든지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잡았으니까 조금 더 시세를 지켜보자. 이낙연 총리 관련주 중에 이 오르지 못한 종목은 유일하겠죠 지금.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한국 화장품부터 해서 이
중국 관련주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힘이. 아침에 보시면 좀 누르는 것 같다가 아닌데 여기죠. 아침에 눌러서 약한 것 같다가 확 끌어올려 버리죠.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진핑 방한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 추가로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 괜찮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투세븐 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어제 제가 팔아버렸는데요. 아침에 좀 강하게 밀어 올리다가 쭉 눌러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줄 알고 오르는 것처럼 보일 때 들어가면 거의 밀어버리고요. 빠지는 것 같다 싶어서 손절하면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로 컨트롤을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제로투세븐 이렇게 세 종목을 중국 관련한 대장격으로 보고 이건 언제든지 상황이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관련주 가지고 있고요. 안철수 관련주는 제가 금요일까지 보유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쯤 귀국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쯤까지 가서 비중을 반으로 줄이고 지금 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선희전자하고 다물멀티미디어는 금요일쯤 가서 한 절반 정도씩 비중을 줄이고 왜냐하면 그 일요일날 귀국해버렸을 때 만약에 재료 노출을 해갖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응할 생각이고요. 환경정 관련주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횡보를 한다면 총선 관련한 정치 테마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한창 게시판에서 이낙연 총리가 미세먼지를 잡는데 주력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글을 그 누가 올려놓은 걸 봤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그 이낙연 총리 정책 관련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쫙 지금 땡겨놓고 오르면 들어가려고 딱 포진했는데요. 주로 움직이는 게 보시면 그 예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 아주 강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을 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위닉스라든가 하츠라든가 그 다음에 나노 같은 이런 종목 우선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게 대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가장 강하게 쫙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글이 사실이 맞다면 이낙연 총리가 미세먼지 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면 그 종로에 출마하면 선거 공약으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서울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로에 출마하면은 그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 나노가 우선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주로 합니다. 나노라는 종목을 재무 분석 쪽에 들어가서 혹시나 그 부도날 위험성이 없는지를 봅니다. 보면 뭐 부채 비율, 유보율에서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죠. 수익이 좋진 않지만 이건 이 정도는 뭐 테마에 엮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뭐 하는지 보겠죠.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환경 그 맞죠, 그죠? 미세먼지죠. 그리고 한 2,300만 주 물량이 좀 되는구나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하츠라는 종목도 제가 봤을 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600만 주니까요. 유동 주식 수가 작기 때문에 탄력을 붙인다면 얘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이게 더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 같으면 하츠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쪽에 올라간 거 보면 11,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600만 주 유동 주식이고, 그 다음에 레인지 후드, 뭐 가정용 빌트인 이런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그 미세먼지를 빼내려면 그 환기장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거 급등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적도 보면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고 부채 비율 얼마 없고 유보율 많고 하니까 이 회사가 상당히 좋죠. 그 이제 금액이 지금 7,600원대다 보니까 약간 그 나노보다는 조금 비싼 감이 있죠. 나노는 2,000원짜리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일 것 같고 저는 이 종목보다는 아마 들어간다면 하츠를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유동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올린다면 여기만 벗겨낸다면 여기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리고 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인맥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조금 한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남아산업, 남아토건이죠. 중마가 오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남북 경협 이런 쪽도 이낙연 총리하고 해당이 되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내일쯤에 나노라는 종목을, 나노가 아니죠, 하츠라는 종목을 추가로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할 생각이고요. 오늘 그 남북 경협주 들어오는 것은 뉴스도 조금 있긴 했는데 남북 그 전쟁 관련주가 밀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고, 제가 봤을 때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의 도발보다는 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창이 또 오르고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 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 안 된다는 체시스라는 종목, 그 사스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데도 아직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세력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그 잡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잡아놔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혹시나 관련 뉴스가 나오면 급등시켜서 팔기 위해서 쉽게 안 던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체시스, 파루, 뭐 고려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아이즈비전이 상한가 들어갔고, 머큐리 강했고요. 그 다음 전파기지국 강했습니다. 이게 통신 관련한 종목인데요. 제가 매수할 게 아니라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아이즈비전 이런 종목 움직이는 거는 그 통신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5G 관련한 대장급들이 움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저한테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그냥 상한가 들어갔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진칼 부분은 한진칼이 조금 반등하면 한진칼 우선주가 더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전히 좀 살아있는데 이거 잘못 들어가면 물리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주 쪽에 삼성전자 지금 밀리고 있다는 이 부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밀리고 있죠. 전기전자 업종이 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분간은 그 나름대로 그냥 미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기록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해서 이런 식의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돈 벌어서 자랑한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제 영상 지금 최근에 보신 분은 그 잘 모르겠지만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그 돼지열병 그 즈음에 그 1,500만원까지 올라갔던 그 수익에서 장고에서 순식간에 그 거의 한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한 3, 4일 정도 만에 500만원 날려먹고, 그 다음에 그 삼성 출판사, 아기상어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 나는 상한가 들어가서 갭 한 20% 올라갈 때 물타기 했다가 불타기 했다가 도로 손실 보고 이러면서 제가 그 한 800만원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워낙 짧은 기간에 손실이 워낙 커가지고, 그때는 정말 그런 거 있죠.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박하는 사람들 돈 다 잃어버렸을 때, 막 어린애가 배팅을 팍 쳤는데 그 날려버렸을 때 손을 막 떨면서 횡설수설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죠. 그런 증상이 막 왔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제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방송을 쉰다 그러고, 방송을 안 하고 혼자서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잔고가 720까지 내려갔었어요. 1,000만원에서. 그것도 1,500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압박이었죠. 반토막이었죠. 1,500까지 있다가 720까지 내려갔으면 딱 반토막 내려왔죠. 거기서 그 투자 원칙을 새로 세워가지고 종목당 100만원 뭐 이런 식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악물고 조금씩 모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 정말 피말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서 최근에 지금 9일 연속 수익, 이때 이제 수익이 쭉 나오면서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손실이 발생돼서 힘든 상황일 때일수록 그 본전을 찾겠다고 뛰어들지 말고 여기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 배팅을 더 작게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잃으면 이 100만 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배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몰빵까지 쳐갖고 배팅을 더해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딱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되면 뭔가 내가 현재 안 맞기 때문에 배팅을 확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종목당 200만원 배팅 하다가 손실이 계속 생긴다. 그럼 종목당 400만원 때리는 게 아니고 100만원으로 배팅을 줄여야 돼요. 반으로. 줄여서 손실을 끊어주고 수익으로 돌아설 때 그때 배팅을 늘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몰빵 혹은 미수 몰빵으로 해서 한 방에 막 3, 400 벌려고 막 하다가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하자 그러고 지금 보시면 종목당 거의 200만원입니다. 한창이 300만원이 된 이유는 원래 한창하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100만원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창이 뒤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같이 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밀릴 거면 대장이 낫다 싶어가지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100만원 갖고 있던 거 던져버리고 종가의 한창으로 다시 몰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창 200,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10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밀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한창 쪽에다 30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해 놓게 되면 큰 손실을 안 보고 대응할 수 있다. 오늘도 아침부터 한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15만원까지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한창 매매하기 전까지는 계속 손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꾹 참고 있을 수 있었던 게 종목을 한 7종목으로 나눠 놓으니까 조금씩 손실이 나가지고 큰 충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손실 나면 한 10만원 손해보고 그냥 넘어가지 뭐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본 거죠. 근데 한창 매매하면서 수익 확 나길래 다시 포트를 쫙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배팅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워낙 크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러스 28만원에서 1237만원으로 9일 연속 수익을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 또 수익이 난다면 10일 연속 수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